아버지,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아버지를 예전처럼 모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달 전, 큰아들이 꺼낸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72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른 길,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따뜻하고 자유로운 노후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1인 노인 가구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은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짐이 된 것 같다. 마지막은 결국 요양원일 수밖에 없겠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부담이고, 간병인을 두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고, 결국 남은 길은 요양원뿐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사 온 첫날, 손주들이 달려와 안기고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내주었을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곳이 이제 내 마지막 집이구나. 가족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이어진 말. 아버님이 밥 드실 때 젓가락 소리가 커서 아이들이 집중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방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한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한 사람에서 점점 손님이 되어가는 길목이었으니까요. 작은 딸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TV 뉴스를 조용히 보고 있는데 딸이 리모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니까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저는 몸을 움찔하며 TV 소리를 낮췄습니다. 뉴스 한 편 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밤에는 발자국 소리가 커서 아이들이 깨더라고요. 조심해 주세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물을 적게 마셨습니다. 밤에는 될 수 있으면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조용히,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누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녀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 한 칸을 빌려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낯선 시선을 견디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공간으로 돌아온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빈집의 적막함이야말로 또 다른 고독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자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언제나 가장 행복한 선택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식탁에서 빠진 자리, 줄어든 TV 소리, 조심스러운 발자국,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점점 가족이 아닌 손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함께 있지 않으면 진정한 동행이라 할 수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새겼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 후
저는 결국 간병인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24시간 곁을 지켜주는 상주 간병인. 비용은 한 달 450만 원. 큰돈이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으면 든든하겠지. 밥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몸이 불편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지. 첫날, 간병인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아버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병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는데 여기는 반찬이 너무 소박하네요. 식비를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차려드릴 수 있는데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작은 말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검소하시면 제가 밥을 하는 보람이 없어요. 간병인 일도 힘든데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며 일하고 싶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제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힘든 환경으로 보인다는 사실.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난방을 켤 때도 은근히 눈치를 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집은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주시던데 여기는 너무 춥네요. 물을 이렇게 조금만 쓰면 일하기가 참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저 불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쌓여갔습니다. 저는 단순히 몸을 돌봐줄 사람을 찾았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떠나면 그만인 직장이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MOT 퐁 하이퍼볼릭 사인 와트트롱 빈 두옹 라우한 콱 애니오 시유 기어 엔고이 탄핵 나이난 동호 트리오 투옹란 치 구지오생 MOT 옹라우 TOC BAC 코원 70 75 252 맥 AO렌 XAM 엔고이랭 엘리 오행 GH 안메트 XA XAM 본 BA 아이 타덩 파이어 트루악 정 NOI 덴두 더덴 지오 뱅렌 콩 지연 세치 애쉬 애넝 렌리오 트레트 투고보 16 9 시너매틱 리얼리스틱 갬 마우 트램 처음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곳의 불편함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어르신은 밤새 심하게 코를 골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새벽이 밝아오면 지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옆방에 계신 할머니는 한밤중마다 큰 소리를 내지르셨습니다. 놀라 뛰어나가 보면 단순한 악몽이거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은 함께 사는 곳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타인의 발자국 소리, 낯선 이의 한숨과 신음, 그리고 억지로 맞춰야 하는 공동의 시간표. 그 모든 것이 저를 점점 더 지치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단 3일 만에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안전할지 몰라도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것뿐일까?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어렵고 간병인을 두자니 너무 비싸고 요양원은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답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요양원은 결코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을 돌봐주는 손길은 있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마음도 진정한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지켜야 할 것은 편안한 의자나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이라는 것을요. 요양원에서도 편안함을 찾지 못한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는 음성 명령 한마디로 조명을 켜고 끄고 TV를 켤 수 있습니다. 불 꺼줘. TV 켜줘. 예전 같으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했지만 이제는 소파에 앉은 채로도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거실과 화장실에는 낙상 감지 센서도 설치했습니다.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넘어지는 동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자녀와 이웃에게 연락이 가도록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갑작스러운 사고일 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가전제품들도 모두 연결했습니다. 에어컨, 보일러, 전등까지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리모컨을 찾느라 헤매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몸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해 필요할 때만 전원을 켜고 껐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전기 사용이 줄었고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 즉시 연락을 보내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갖추고 나니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늘 곁에 있지 않아도 기본적인 안정과 편리함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분명히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외로움까지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은 안전해지고 생활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저녁,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여전히 가슴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요양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 중간 지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을까? 이 질문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새로운 선택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산다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가까운 이웃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안전히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식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번갈아가며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그 결과 혼자 장을 볼 때보다 훨씬 저렴했고 무엇보다 더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한 달 식비는 1인당 약 25만 원. 적은 비용으로도 풍성하고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 병원에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면 힘들고 불안했지만 함께 가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함께 듣고 정리해 주기도 하고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챙기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손길이었지만 그 속에는 큰 힘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단체 채팅방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혹시 오전 10시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분이 있으면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홀로 사는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조용히 지내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 부담스럽지 않은 돌봄. 그것이 바로 실버 코하우징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나 전래동화를 들려주며 소정의 강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입을 넘어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재주를 살려 작은 가방이나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했습니다. 젊을 때 배운 기술이 노후에는 또 다른 힘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잘 다뤄 사용이 서툰 분들을 도와드리며 함께 온라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작은 용돈벌이지만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작은 경제 활동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그레이 코하우징이 활성화되었고 유럽에서도 세대 통합형 코하우징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노후를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이미 3가지 길을 모두 걸어보았습니다. 간병인을 두면 한 달 450만 원. 큰돈을 쓰고도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평온.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 달 350만 원. 돌봄은 있었지만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삶. 내 이름보다 호실 번호가 더 익숙해지는 곳. 그러나 실버 코하우징에서는 달랐습니다. 한 달 60만 원. 비용은 훨씬 적었지만 삶은 오히려 더 넉넉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함께 웃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지켜야 할 것은 편안한 의자나 화려한 밥상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이라는 것을요.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것도 숫자에 맞춰 움직이는 톱니바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히 나답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머무는 것도 요양원의 침대에 줄지어 눕는 것도 아닌 내가 선택한 삶. 저는 이제야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은 나 자신으로 사는 것. 자녀의 집이나 요양원의 그림자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노후의 길은 단 2가지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거나 혹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실버 코하우징. 함께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각자의 삶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곳.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삶. 노후의 진짜 해답은 외로움도 억지로 맞춰야 하는 생활도 아닌 함께 웃을 수 있는 제 삶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혼자 버티며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삶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웃고 따뜻한 밥을 나누는 삶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막막함 속에서 혼자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소중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줄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